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 월마트 매니저가 스토어 안에서 6명의 직원을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도 숨졌는데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게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추수감사절 여행객은 이제 팬데믹 이전의 98%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추수감사절에는 아메리칸 원주민의 역사 바로잡기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의 할러데이 위쉬는 잠을 푹 자고 싶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원이 3년을 요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대해 리뷰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언제나 자신에게 나쁜 판결만 내린다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한 뒤 수도 키예브와 옆나라 몰도바에도 전기가 나갔습니다. 일본이 월드컵 4번 우승팀인 독일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현재 이제 특별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나온 것이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쪽 이제 그 해안 쪽에 체사피크라는 곳이 있고 월마트 매니저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플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니저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밤 현지 시간으로 10시가 조금 넘어서니까 직원들을 전부 그 스텝룸이 있으니까 그 스텝룸에 몰아놓고 총을 쐈다는 겁니다. 권총입니다. 피스톨.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 권총으로 스스로에게 총을 쏴서 숨졌다는 건데 신고가 들어간 게 2분 됐고 2분 만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경찰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스텝 가운데서 내가 방금 스텝룸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뒤에 총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증언한 그 월마트 직원도 있고 또 다른 그 월마트 직원의 총상을 입은 직원의 가족은 20살 된 그런 브라더인데 일하러 간 지 10분 만에 총에 맞았다. 그리고 또 11살 어머니도 총에 맞고 현재 범인을 포함해서 7명이 숨졌습니다.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왜 월마트 직원이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총을 쐈는가? 이 점은 아직 그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급히 발부받은 영장이죠. 용의자 집을 수색했기 때문에 지금 용의자 집 앞에서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There's a woman who's a survivor of this shooting, Breonna Tyler. She told ABC News that this was a manager who she had been told to, quote, look out for because there was always something going on with him, just having an issue with someone. 네, 매니저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군요. 제가 지금 CNN 방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CNN 방송에서도 ABC 방송과 한 직원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그 월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를 매니저가 그 브레이크 룸이 있죠. 회사마다 다 휴게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휴게실로 들어가라 하고는 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클럽 Q라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흘 만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숨진 사람이 뭐 용의자까지 포함하면 7명. 어차피 미국에서 대형 총격 사건은 숨진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올 들어서 아직 한 달 하고 23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 들어서 이 같은 대형 그 총격 사건이 60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 신고 들어간 게 10시 12분이고 그래서 10시 12분 맞나요? 네. 그리고 몇 분 만에 사건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건은 거의 종료가 됐다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도 지금 보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클럽 Q에서의 그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 22살이죠. 앤더슨 리 알드리치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16살 되기 직전에 이름을 바꿨답니다. 원래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좀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용의자는 남자다 여자다 구분을 안 하는 그런 구분을 안 하는 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 월마트 버지니아주의 용의자는 남자죠. 매니저고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non-binary 그러니까 100% 여자다라고도 안 하고 본인을 구분할 때 100% 남자다라고도 구분을 하지 않고 뭐 성 구분을 아예 안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나는 뭐 남성적이라고 한다던가 여성적이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용의자의 성 정체성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전과 경력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총격 사건 용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지금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속해 있는 엘파소 카운티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총격 사건이고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바쁘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추수감사절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조류독감 등등의 이유로 공급망까지 다 포함해서 추수감사절 그 땡스기빙데이 저녁값이 뭐 지난해 또 지지난해보다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여행 비용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98%까지는 회복이 됐답니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때뿐만이 아니라 할러데이 때 여행객 하면은 집에서 50마일 이상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공항 또 항공사는 지금 아주 복잡한 할러데이 연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 그 예약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현재 5,460만 명 정도가 이제 50마일 이상 집에서 떨어진 곳을 여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루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한 뭐 200만 명, 오늘은 200만 명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어제까지는 지난 며칠 동안 공항에서 이제 그 교통안전국의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됐는데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요일이 또 공항이 가장 바쁜 날이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25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항공사는 어떻게 하면 좀 비행기 뭐 취소라든가 연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멈춰보는가 해서 요즘 뭐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 나가시면 고생하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지 되는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항공기 그 여행 비용은 그 항공 티켓 값은 막바지에 만약에 예약을 하셨다 하면은 2019년보다 40%가 비싸고 지난해보다는 30%가 비쌉니다. 또 뭐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보다 자동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솔린 값 올여름 피크 때보다는 조금 싸져서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75센트.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지난해, 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에 정말 보고 싶은 가족이 있어도 일단 참자. 팬데믹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재택근무가 팬데믹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할러데이를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할러데이이기도 합니다. 땡스기빙데이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한인 그 언론사에서 접한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추수감사절 해서 뭐 개척자 뭐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과 이 그 미국에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서로 너무 춥고 힘든 겨울을 지나면서 돕고 도와 어머 우리가 서로 살았네 하는 것을 축하하고 말하자면 아주 따뜻하고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그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뭐 많이 또 그렇게 배우셨죠? 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1.5세 되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이 땡스기빙 데이를 바로 알아야지 된다 하는 그 원주민 사이에서의 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를 땡스 테이커 데이 이유가 있습니다. 테이커 데이 뺏어가는 테이킹 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트루스 기빙이라고 진실을 알아야지 된다 해서 진실자를 붙여서 트루스 기빙 데이라고도 하고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도 그 모닝하는 그런 그 내셔널 데이 오브 모닝 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하고 또 on Thanksgiving Day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는 땡큐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원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주민 가운데서 요즘 뭐 운동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무부 장관 최초의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계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아마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엘라스카에서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 하원 의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엘라스카 그 원주민 출신이고 이렇게 정치인들, 학자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땡스기빙 데이를 바로 알아야지 된다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의 러셀 컨트레라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법, 인종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특히 미국 법이 유색 인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늘 어떤 이것을 했냐면 땡스기빙 데이의 그 떠오름, 뭐 주목하다, 뭐 부상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원주민 부족이 최근에 뭐 미국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물에 대한 권리,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권리, 또 정치적으로 우리 원주민들을 압박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막심하기 때문에 예술가까지 포함해서요. 해시태그 같은 거 붙여서 Thanks Taking이라고 11월 내내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께서 Thanks Giving이 아니라 Thanks Taking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땅도 도둑질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역사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나 아니면 아름답게만 미화시켜서 가르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자들, 그 필그림과 이제 원주민들, 완파노아그들 사이에 음식 먹고 나서 음식을 같이 먹은 건 사실인데 먹고 나서 사흘 만에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원주민 부족의 그 사흘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끔찍한 폭력이 있었는데 왜 이건 얘기하지 않고 사흘에 그 축제, 잔치, 피스트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뒤는 전부 얼버무린다. 이게 지금 이제 원주민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의 트루스 기빙이라고 해서 원주민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 하는 운동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1962년도에 축제를 하고 그 에브라함 링컨이 내전 중에도 사람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내전 중이니까 그때 좀 좋게 하려고 땡스기빙 데이를 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에브라함 링컨조차도 땡스기빙 데이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하면서 원주민에 대해서 폭력적인 캠페인을 했다는 게 원주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운동 그룹인 일루미네이티브라는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크리스탈 에코 학스라는 분이 정부의 선전선동에 오랜 동안 원주민들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메리카 그 원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도 깨주십시오.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개척자들은 필그램들은 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기나긴 겨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함께 감사하고 나서는 우리를 다 죽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애도의 날로 1970년대에 만들어지는 그런 뿌리가 됐고 On Thanksgiving Day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뭐 복수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원주민들이 그리고 이미 뭐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이 강함을 어떻게 부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함을 인정을 하자. 아름다움도 21세기에 그 본인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원래의 그 기원을 알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영화도 있고요. Setting the Table. 그 우리가 내일 Setting the Table 하고 뭐 칠면조를 드시던 뭐 구운 뭐 치킨을 드시던 하시잖아요. Setting the Table이라는 영화도 있고 하이스쿨에서 배우지 않은 원주민에 대한 뭐 6가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일루미네이티브를 이끌고 있는 분이 하시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원주민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매직 파워가 있는 사람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자라난 성인은 다른 성인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보름달이 뜨면 당신이 늑대로 변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영화 있었는데요. 늑대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같이 상식이 가능하지 않는 웃을 수밖에 없다. 우리 원주민들은 그런 일들을 미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원주민에 관한 것, 땡스기빙 데이에 대한 무한정의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정말 그 잔혹한 원주민에 대한 폭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알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환과 비통의 눈물들을 원주민들이, 의식 있는 원주민들이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정치인이나 스포츠맨, 스포츠 휴먼 맨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전부 경주를 합니다. 그 경주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겠지만 이 2가지의 경주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소리가 겹쳤습니다. 우선 이 월드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을 전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뭐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장애, 한계 같은 것을 이기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제 뭐 아르헨티나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긴 것처럼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하나고 하나는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세계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쩌면 이 축구에 관심이 없으셨던 여성분들, 월드컵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이슈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달 정도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 잡힌다는 게 느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 월드컵을 통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월드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뭐 일본과 독일은 제일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요. 아침 11시에 벨기에하고 캐나다. 캐나다도 지금 영한 팀, 굉장히 뭐 뭔가 잠재력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는 주목받고 있고요. 모로코와 크로아티아는 0대0입니다. 지금 오늘 2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H조고 미국은 B조고 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바로 이제 그 조는 C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조인데 스페인과 코스타리카는 지금 61분 29초 경기 현재 스페인이 4네요. 스페인이 4. 스페인과 일본도 그렇고 어디죠? 예, 지금 독일이 스페인과 일요일에 경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일본이 2, 독일이 1입니다.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2에서 어제와 마찬가지의 또 다른 이게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독일 하면은
월드컵 뭐 2018년도에는 그야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러시아에서 패했습니다마는 초장에 그렇지만 독일이 4번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겼다니까요. 독일이 전반전을 완전히 그 리드했는데 그 전반전 리드하는 것으로 일본을 압박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리오넬 메시가 한 골을 넣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지 못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는 결국은 이겼잖아요. 지금 일본도 오늘 그런 경기를 한 건데 일본은 오늘 2명의 그 교체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사노 타쿠마 선수가 굉장히 그 타이트한 각도에서 강력한 이때는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코너 그리고 딱 넣고 나서 관중석들이 보니까 그 순간에 관중석들이 미처 들어갔는 줄 몰랐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 꽂은 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루프에서 딱 그 골대에 꽂은 거기 때문에 관중들은 미처 보기 전에 선수들은 먼저 알잖아요. 막 사진 기자 있는 쪽으로 가서 얼싸안고 했는데 이게 독일 선수가 전반전에 페널티킥에서 1점을 가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에. 그리고는 이제 일본의 선수들이 더블 스탑을 막고 일본의 교체 선수가 75분에 동점골을 냈고요. 노한리 선수가 동점골을 냈고 이 독일의 경우는 1대 0으로 이겨가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유럽 팀과 어제는 남미와 사우디아라비아였지만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 팀이잖아요. 이 아시아 팀에게 패배를 한 거죠. 2번 연속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히 침체됐을 거고요. 분위기가. 독일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요즘 전부 젊은 세대로 좀 이렇게 그 세대 교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현지의 응원팀들도 갔는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0대에 아주 자말 무시알라 이런 선수는 그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정말 그 박스 안에서 막 4명의 선수를 막아가면서 잘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여기서 멈칫했고 일요일에 스페인과 하는 건 맞네요. 스페인도 우승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와 마지막 이 4팀 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독일 선수들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이란이 이번에 경기를 할 때 이란 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국내의 그 체제에 반대를 하면서 부르지 않는 그런 불안한 심정으로 경기를 시작했었죠. 이번에 독일 선수들은 뭐 국가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FIFA에 대해서 One Love 하나의 사랑, 뭐 동성애고 뭐 양성애고 어떤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하는 그 밴드를 차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하면서 사진은 그러니까 경기 전이죠. 경기할 때 하면은 뭐 옐로우 카드 준다니까 경기 전에 그런 밴드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독일의 축구 연맹도 FIFA 국제 축구 연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옐로우 카드를 준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선수들이 그 같은 마음이 완전히 경기에만 100% 집중하지는 않은 거죠. 일본 선수들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FIFA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이야말로 기억에 남는 경기죠. 이번에 정말로 그런데 중간에 일본 선수가 독일이 먼저 한 점을 가졌고 그다음에 동점을 했고 나중에 이제 교체 선수가 또 하나의 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일본 선수도 퇴장당하고 독일 선수도 퇴장당하고 뭐 전반전에 뭐 기회도 여러 번 놓쳤고 독일도 그 압박하는 기회를 놓쳤지만 기회도 놓치고 그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좀 일본 선수들이 뭐 그 축구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쿨했다는 겁니다. 쿨했고 끈기가 있었고 굴복하지 않았다. 불안한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뭐 독일이 코너킥을 시도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그랬지만 버티기. 이번에 일본은 버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티기. 피슬이 부러지고 마지막 경기 종료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강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와 대조되게 해서 아르헨티나를 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일본식이죠.
뭐 쿨하고 침착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버티기를 해서 독일을 잡았다. 이게 이제 월드컵의 두 번째 대단한 이변입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요. 결국은 어제 백악관에서 대학 학자금 그 상환하는 거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환을 해야지 되니까 이걸 일단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월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법적 문제가 조금 늦게까지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백악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코비드 19과 함께 그런저런 일로 뭐 일하러 가지도 못하는데 상환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10,000 탕감받는 사람, $20,000 탕감받는 사람, 뭐 8그랜트 받으면 $20,000 아니면 $10,000 이것도 이제 연간 수입이 $125,000 미만일 경우 그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내야지 되고요. 이 문제인데 4,300만 명이 해당되고 2,600만 명이 신청을 접수를 해서 1,600만 명은 교육부로부터 일단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비디오 클립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추수감사절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디오를 우선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이건 완전히 합법적이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홀드하는 의미에서 탕감은 지금 당장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페이먼트 하는 것을 6개월을 연장을 해놨고 사람들을 좀 숨을 쉬게 해주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적 소송을 했는데 공화당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공화당에 선출된 공직자들도 아니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도 이걸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연방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심의하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될 때 이제 고소하는 측에서는 뭐 대통령이 무슨 돈 가지고 그래 의회가 하지도 않은 건데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법을 딱 지정하면서 이 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4천억 달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간단 말이야 하고 역시 백악관에서도 거의 비슷한 교육부도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평균 300억 달러 해서 3,790억 달러 필요하다. 이 여러 가지를 또 재원 마련해 놓은 안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께서 페이먼트를 시작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 상환 지금까지 계속 유예돼 왔던 것 이것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 하원 가운데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0명입니다. 공화당이 이제 212명이었잖아요. 212명 가운데 지금은 이제 2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반수 플러스 한 석이 더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22지구 하면 센트럴밸리 농장지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처음에 2012년이었네요.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이 중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20년에 회복을 했는데 민주당의 도전자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농업지역은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농부 가운데 무척 많았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지원 또 엄청나게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의 루디 살라스 후보에게 이겼는데 98% 개표 현재 52% 대 48% 차이입니다. 한 4,500표 된대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 유권자가 17%나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이긴 겁니다. 이 의원은 온건파고 데이비드 발라디오 의원은 온건파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승리 발표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캠페인 활동 열심히 해준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원래 선거 캠페인 할 때도 트럼프를 말하지 않고 범죄, 인플레이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재선 나간다 하고 발표하고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부모님이 이민자입니다. 포르투갈계죠. 네, 포르투갈 이민자의 아들이고 본인은 낙농업을 하는 농부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을 분리시키는 뭐 젖먹이 아이도 엄마 아빠에게 떼어놓고 그래야 미국에 안 온다 해서 그 정책을 했을 때 이민자의 아들로서 거기에 반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와 결별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의원 떨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공화당보다 17%나 많이 했으니까 이곳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어제서야 발표가 된 거죠. 투표가 끝나고 2주일이 지나서요. 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했고 공화당이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의원도 하원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도 이 지역구에 1,100만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지금 의석을 갖게 된 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원 의원 10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워싱턴주의 댄 뉴하우스 하원 의원이 살았고 그 밖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리스 체니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심히 반대를 했죠. 경선에서. 그래서 경선에서 졌습니다. 이들이 경선에서 지고 뭐 더 막 그 과격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후에 다 이겼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업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2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표를 던지고도 캘리포니아주 22지구 워싱턴에서 무슨 그 뉴하우스요? 댄 뉴하우스 하원 의원은 이겼고 리스 체니를 포함을 해서 또 다른 그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 미시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져버렸고 아담 킨징어 일리노이 이 사람은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3명은 아예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시건주, 또 뭐 오하이오주, 뉴욕주에서 이렇게 해서 10명 가운데 이리저리 뭐 정계를 은퇴했거나 재선에 나가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도 당선될 확률이 좀 낮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2명이 살아남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과반수인 218석에 22지구 캘리포니아 한 석을 보태서 219대 민주당 212석 현재 6석 추가했고 몇 개 남아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엘라스카주에서 하원 민주당 그 메리 그 팔톨라 의원이 그 원주민계고 지금 당선이 어제 그 확정이 돼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참 이게 끝까지 가봐야지 않아요. 엘라스카주에 상원도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한 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2사람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려니 하고 49석으로 그곳으로 얹어놓긴 했습니다. 리자 머코스키가 이겼습니다. 리자 머코스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에서 강하게 떨어뜨리기로 굉장히 뭐 선거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뒷심이 있네요. 43.3% 대 42.7% 결국은 0.6%포인트 차이로 현직 의원인 리자 머코스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도전자 같은 공화당입니다. 이 케이스에 엘라스카는 이렇게 그 같은 공화당끼리도 3웨이로 지금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리자 머코스키를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이기지 못했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좀 그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치계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요. 지난주에 조지아주에서 하급법원에서 6주일 임신 6주일 그때 그 낙태 금지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런데 조지아의 대법원 조지아주에서는 제일 이제 그 상급법원이죠. 상급법원에서 그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하급법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보수적인 주지사 등이 항소를 했죠. 그 항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지 되나요? 아, 미국 정말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건 도대체 네, 학자금 연장 말씀드렸었죠. 제가 학자금 연장 말씀드렸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방 그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그 세금 보고한 기록을 좀 봐야지 된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과 국세청과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기본적인 아주 그 평범한 감사 목록이다.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재무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재무장관이 이제 거절을 했고 IRS 국세청까지 전부 관리를 하면서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 하원에서 하원 그 세입위원회요. 돈을 다루는 그곳에서 이걸 보자고 하는데 이걸 막아주십시오 하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과는 달리 하원에서 이것을 리뷰를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6년 동안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보고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전달을 해라. 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어떤 그 대단한 충돌은 없었답니다. 연방 대법원 판사 가운데서 3사람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이 좀 그래봤자 민주당이 12월 달 1월 3일이 만약에 레이티스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뭐 새로운 회기에 사람들이 그 선서를 하고 또 새 의원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 뭐를 많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이걸 조사를 할 수는 있죠. 세금을 부적절하게 뭐 했다던가 아니면 적어도 연방 소득세를 안 낸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뉴욕 타임스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그 분석을 해서 한 결과 그리고 이것은 뉴욕 타임스의 과거의 그 취재와는 달리 더 정확한 국세청의 자료니까 그런 것을 해서 결국은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 끝까지 막아주려고 했었던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그런 그 뭐 셈법 같은 것도 발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되죠. 아직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대중에게 알려서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고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그리고 그 공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방소득세 거의 안 낸 것 뭐 확실하고 그리고 연방소득세 거의 안 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지 이리저리 그것을 법을 피해서 합법적인 절세를 했으니까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늘 아침에 연방 대법원이 언제나 나에게 나쁜 판결만 내린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난 놀랍지도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그 명예와 뭐 위신, 대법원의 지위를 잃었고 마치 그 정치 기구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 또 진보 쪽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여러 가지 낙태 판결, 총기 판결, 종교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이거 정치의 시녀처럼 해 하는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2020년 선거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선거 사기 이것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신고를 넘기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이건 미래의 대통령에게 끔찍한 선례다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현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은
아들 헌터 그 바이든이 불법으로 번 돈,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 뭐 이렇게 물음표 붙이고 지금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면서 공화당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지아주에 어머 이거 좀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조지아주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조지아주의 특별 대배심에서 증인으로 나와라 했을 때 나는 연방 상원 의원이고 뭐 그럴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나가지 않아야지 될 이유들이 있고 하면서 이것도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날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할 수 없이 결국은 나가도록 판결을 받아서 어제 그 조지아주의 대배심 조사 한 2시간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다시 할러데이 뉴스, 여러분들은 할러데이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뭐 러시아 사태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어제 공격을 해서 키브 쪽에도 지금 전기가 나갔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쪽 그 남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몰도바까지도 지금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고요. 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지아 지역은 병원을 공격을 했는데 산부인과 병동을 공격을 해서 신생아도 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11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부터 공격이 기간 산업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우크라이나 기간 산업의 40%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에도 지금 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수도 주변에서 뭐 20명 이상 부상당하고 1명 숨졌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이 할러데이 때 가장 하고 싶은 것. 잠 좀 자고 싶네, 잠 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6%가 62%가요. 겨울 할러데이 시즌이 내 인생에서 늘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바쁜가? 음식 만드느라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36%. 선물, 쇼핑하느라고 34%. 재정적인 스트레스도 받는다. 34%. 그리고 10명 가운데 7명은 늦게까지 일을 한대요. 선물 포장 힘들잖아요. 37%. 음식도 밤에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아침에는 더 일찍 일어납니다. 58%. 가장 잠이 부족한 때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도 26%. 가장 나는 잠이 부족한 때가 땡스기빙 데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26%. 마켓 리서치사 원폴이라는 데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는 게 가족은 꼭 만나고 싶다 이때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많이 말하게 되는데 넘쳐도 힘든 게 있죠. 브루스 리오, 이소룡이 32살로 1973년도에 숨졌는데 그 당시에 뭐 뇌가 부었다는 뇌부종, 혼수 전에는 막 두통도 일어났다고 하고 열사병이 원인이다라고 2018년도 책에서는 나왔는데 지금요 미국의 신장협회가 얘기하기를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시면 들어가면은 나오는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숨졌다 하는 얘기가 임상 신장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